네, 반갑습니다. 국무원 국어 강의 맡게 된 최효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대혁 교수님께서 총평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부분은 세부적으로 국어 과목에 어떤 사항들이 들어있는지 조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리는 건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가실 때 브로셔로 드릴 거니까요. 아까 기출문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었죠. 나중에 제가 어문 규정이 나왔었던 부분에 대해서 노란색 페이지를 표시를 해드릴 텐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좀 지독할 정도로 세분화돼 있어요. 그렇죠? 저희 대학교 은사님 같은 경우는 주격조사 은는이가 4개 가지고 300페이지 박사 논문을 쓰시더라고요.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면 끝도 없는 과목이 국어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으는 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제가 여기 나와서는 여러분들한테 각오를 좀 몇 개를 받아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어문 규정에는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이 자주 출제되고 반복 출제됩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 문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그 정리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용어가 조금 다르긴 한데, 어휘어법에 나와 있는 부분과 국어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문법에 관한 이런 사항들이 기초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은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현대문학은 현대문학사, 고전문학도 고전문학사 공부하셔야 되고요. 서정갈래, 서사갈래, 교술갈래, 극갈래, 시,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타 국어의 역사와 고전문법 추가돼 있고, 고전시가 고전산문 공부하셔야 됩니다. 고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석을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내용 파악이 정확하게 돼 있으면 현장 가서 그거를 보고 따로 해석을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공부를 해 가셔야 되고, 자, 독해는 비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늘 반복해서 공부를 좀 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한자는 한자 도금 훈련 관련해서 사자성어, 이음절 한자어, 동영임 한자 같은 게 있는데, 한자 같은 경우는 평소에 늘 해두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한자 공부 언제 합니까? 한자 몇 개 써야 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노란색 부분 보이십니까? 여기가 어문 규정이에요. 25문제인데 지금 대충 봐도 50%가 되죠. 발음, 준말, 이 문제는 정말 특이한 출제 유형이었어요. 로마자 표기, 사자성어가 나왔는데 한자 도금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 한꺼번에 다 물어보는 문제. 보통 하나만 물어보죠. 주체 찾아라, 객체 찾아라, 상대 찾아라인데 3개 다 들어있는 거 물어봤습니다. 어느 거 하나라도 모르면 풀기가 어려운 문제죠. 띄어쓰기는 2개로 나눠서 출제가 되었어요. 여기도 나와 있는데 여기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어하고 비표준어, 사전 표준어 찾기. 이것도 아마 구문 시험에서 처음 나왔던 문제인 것 같고요. 한글 맞춤법 나오고, 독해 지문에서는 사이숏을 물어봤어요. 독해는 주제문 찾고 내용 일치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문법에 나오는 사이숏 규정까지 물어봤고, 띄어쓰기, 그리고 한글 맞춤법 또 나오고, 문장부호, 마지막에 외래어 표기법까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문항 순서하고 문제 분석 세부 사항은 보건 주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출판사별로 또는 강의하시는 교수님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인데, 제가 아까 다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양질의 수업은 제가 준비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번 3개월 특강을 통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 역공을 펼쳐라.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기출문제예요. 지금 단기간에 합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론을 공부해서 문제를 풀기에는 솔직히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기출에 관계된 이론들을 거꾸로 공부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강의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를 마지막에 몰아푸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이론 수업과 기출 문제를 계속 병행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지금 수업이 펼쳐져 있는데, 수요일 오전, 목요일 날 아침 그리고 오후 수업을 펼쳐져 있는데, 아침 수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어에 대한 재론 일반, 그리고 오후 수업 때는 기출문제 풀이로 양분해서 수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역공을 펼쳐라는 것은 기출문제를 먼저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자기가 잘하는 거, 강점은 키우고 약점은 감춰라라고 했습니다. 강점을 키우고 약점을 감추라는 게 무슨 뜻이냐. 내가 잘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2개, 3개 내가 만들어서 풀 수도 없고, 맞췄다고 2점, 3점 더 달라 그럴 수 없잖아요. 무슨 뜻이냐.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실수를 하거나 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나왔던 유형대로 나와도 맞아야 되고 처음 보는 생소한 유형으로 나와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점은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틀리느냐? 아니죠. 최소한 기출문제로 출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형태로 나와버렸어. 내가 약한 부분이. 그건 아쉬워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틀릴 수밖에 없던 문제야. 그런데 내가 기출문제로 분명히 봤던 문제인데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내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야. 그거는 변명하시면 안 돼요. 맞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시간이 우리 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진정성을 담보로 사항과 타협하라. 물음표 하나 붙여놨습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 시험에 임해서 합격을 할 것이다 라고 한다라면은 그 진정성을 담보로 해서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할 수 없는 것을 빨리 취사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국어 시험 100점 받아야 되실 분, 나는 100점 아니면 안 돼. 무조건 100점 받아야 돼. 그러진 않죠. 본인이 생각하는 합격의 마지노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마지노선은 불합격점이 아니고 합격점이어야 돼요. 그 합격점을 받기 위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과 집중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다짐을 하시고요. 제가 수업 준비한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볼 생각입니다. 자, 저는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